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칙칙한 게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하시고 오후에 연장 수업이 있다고 했죠. 예, 뭐 아주 오래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 잘하시니까 한 5시 좀 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328쪽의 10번. 지난주에 담보 책임 이론적인 내용들은 쭉 설명이 됐었죠? 예, 기억나시죠? 예. 잘하신다는 말 취소할 것 같은데. 예. 자, 10번부터 우리 10번. 328쪽의 10번이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죠. 그럼 일부 타인 권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선의자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는 선악 불문 해제고 손해배상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선의자만 하는 거고, 일부 타인 권리는 중요한 게 대금 감액이 중요하죠. 대금 감액을 누가 한다고 했냐면 선악 불문이고, 근데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선의자만. 이거 비교해서 많이 나왔죠. 계속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2번부터 보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번 틀렸죠. 그러니까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 권리의 경우에는 선악 불문이고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선의자만 인정이 되죠. 3번 매매 목적물의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에 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저당권 행사가 나왔죠. 저당권 행사는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저당권 행사 576조고요. 4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전부 타인 권리는 행사기간 제한이 없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행사, 그러니까 570조와 576조, 처음하고 마지막이죠. 행사기간 제한이 없고요. 5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11번 갑을 사이에 토지 1000제곱미터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그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의 소유인 경우, 이건 뭐에 관한 문제예요?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럼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제는 선악 불문이고요.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하는 거고, 2번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하였으나 그 토지가 8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경우, 이건 뭐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자만. 그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아무런 담보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게 2개였어요.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뭐였어요? 5개 중에서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다른 건 안 되고 해제만 돼요. 그럼 일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하나 되죠. 수량 부족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용익적 제한 없죠. 그리고 저당권 행사는 악의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해제나 손해배상. 그럼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이란 말이 나왔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돼야 되는 건 딱 2개예요.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그러니까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아무런 담보 책임도 인정돼 주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10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인 경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죠. 을은 선악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고요. 4번.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것은 용익적 제한이죠. 그러면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갑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 안 되는 2개가 뭐였냐면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그러니까 수량 부족과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인정이 안 되고요. 5번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설정으로 묻는 것이 아니죠. 저당권은 행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사라는 것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을 막으려고 매수인이 자기가 돈 내서 자기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켰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자 오른쪽에 12번 갑이 을소유 토지 20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20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180제곱미터였다. 그럼 이거 뭐에 관한 문제? 수량 부족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악의인 경우 을은 어떠한 담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 5개 권리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 안 되는 게 2개였어요. 뭐하고 왜?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그럼 자, 지금 이거 뭐에 관한 문제예요? 수량 부족이죠. 근데 1번에 갑이 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담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죠? 1번 맞고요. 2번 갑이 선의인 경우 갑은 대금 감액 청구권을 갖는다. 수량 부족에서는 선의자가 대금 감액. 3번 갑이 선의인 경우 갑은 만일 180제곱미터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자는 해제하는데 언제나 하는 건 아니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해제 가능하고요. 4번 갑이 선의인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고요. 5번 갑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갑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5번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선의자만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선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물어야죠. 13번 갑이 을에게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건물에는 병명의로 3억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옳은 것은 1번 을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언제 묻는다고 했냐면 행사.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실행을 막으려고 자기가 돈 갚았을 때 그때 나오는 거고요. 2번 병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건 선악불문이라고 했죠. 3번 을이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병에게 갑의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더 이상 담보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3번 틀렸죠. 자기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당연히 자기가 안 갚을 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에게 해제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만일 을이 위 건물을 7억 원에 매수하였다면 7억 원에 샀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자기가 떠안고 산 거죠. 그럼 이 3억 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거 빼고 샀으니까. 그러면 담보 책임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했다면 그 3억 원은 매수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나 또는 구상권 행사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4번 옳은 질문이고요. 5번 위 담보 책임의 내용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본등기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번 틀렸죠. 그러니까 5번 판례는 뭐예요?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본등기가 되어서 자기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면 5개 권리하자 중에서 뭘 적용하는 게 판례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행사. 되게 둘이 비슷하잖아요.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본등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는데 본등기가 되어 경매를 잃어버린 건 마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제가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가등기되어 있는 걸 알고 샀습니다. 근데 본등기가 되어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뭘 적용한다고요? 저당권 행사니까 저당권 행사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해되셨어요?
못 맞히신 분들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자, 제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경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압류된 걸 샀는데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실행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판례도, 이 사건도 권리하자 5개 중에서 뭐랑 제일 비슷해요? 저당권 행사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판례 입장이고. 그럼 제가 가압류되어 있는 걸 알고 샀어요. 알고 샀는데 나중에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576조로 간다라는 게 판례고. 14번이죠.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여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일부 타인 권리죠.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번. 갑이 선이라면 감액 청구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자니까 손해배상 청구까지 되고요. 2번. 갑이 선의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고요. 3번. 2에서의 1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그렇고 4번. 400제곱미터의 토지만으로는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자가 하는 거고요. 5번. 1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일부 타인 권리니까 대금 감액이 선악불문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15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갑이 을에게 병소유에 속한 물건을 매도한 경우에 옳은 것입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틀렸죠.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번. 갑이 병으로부터 을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게 되었다면 을은 그 물건이 병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 맞죠.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는 선악불문 해제 가능하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그 물건이 병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을은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신뢰익 배상이다. 신뢰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 신뢰익은 원시적 불능할 때 우리 다 봤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행이익이라고 했습니다. 4번. 을이 그 물건이 병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 말이 너무 냉정하잖아요. 예, 틀렸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였죠?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이 병의 소유예요. 그럼 타인 권리 매매한 거예요. 얼마든지 유효하고요. 갑은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 못 넘겨주게 되면 이제 570조의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이 570조에서는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일에 얘가 악이었다. 그러면 570조 담보 책임을 물어서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언제만 손해배상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선이자. 그런데 만일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병이 넘겨줬는데 딴 데 팔아먹었다든지 갑이 불질러 먹었다든지 그러면 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570조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이 있을 때 지는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거 무과실 책임이에요. 얘 아무 잘못 없어도 타인 권리 매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선일 때요. 근데 이 담보 책임이 아니라 얘 잘못이 있으면 뭐가 경합이 된다고요?
채무불이행이 경험이 돼요. 그러면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악의자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OX. X.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 그게 틀렸고요. 5번. 갑이 그 물건이 자신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몰랐다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는 갑의 선악을 불문하고 배상해야 한다. 요 을의 선악이라고 해야겠죠? 다시 5번 다시 볼게요. 갑이 그 물건이 자신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몰랐다면 누가 몰랐다고요? 매도인. 갑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때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손해배상은 을이 입은 손해는 갑의 선악이 아니라 을의 선악을 불문하고 배상인데 갑은 선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볼게요. 갑이 을한테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갑은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이걸 못 넘겨주게 됐다. 그럼 못 넘겨주게 됐으면 계약의 해제권은 매도인에게 있어요? 매수인에게 있어요? 당연히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은 해제할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못 넘겨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 571조에서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매매를 할 때는 누구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법률 관계가 꼬여가지고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매도인은 못 넘겨주고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해제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한테 뭘 해주라고요?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손해배상은 언제나 해주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요. 그럼 만약에 매도인은 선인데 매수인은 타인물인 걸 알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제하면 되는 것이지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에서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어떤 말을 쓸 거냐면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언제 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어렵게 나오면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봐두시고요. 그래서 5번에 둘째 줄 가운데 갑의 선의하기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한다고요? 을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을이 언제일 때만 배상해주면 돼요. 을이 선일 때만 배상해주면 되는 거지. 자, 16번 계속 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갑은 을 소유 토지 200제곱미터를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중 2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다.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죠. 20제곱미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 거니까. 그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갑은 선인 경우에 한해 을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니까 대금 감액 선악 불문이죠. 틀렸고 2번.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이 등기를 위조하여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병은 그 토지를 악의의 정과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병이 갑의 말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당한 경우에 병은 정에게 손해를 배상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라는 거죠? 이 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일단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등기를 위조했어요. 그럼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등기가 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팔았냐면 병에게. 근데 병은 선이에요. 몰랐대요. 그러면 병은 당연히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둘째 줄에 악의의 누구?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병은 정에게 팔 때 자기 건 줄 알고 판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이 갑의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결국 자기 게 아닌 게 확정된 거죠. 그러면 팔 때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갑 거였어요.
그러면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이 뭐였다고요? 선이에요. 그러면 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지 해제되어 손해배상 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하지 않고.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줄 가운데 악의의 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언제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거죠. 이게 원래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병한테 팔았는데 병은 선이었다. 그러니까 누구 건 줄 알고 샀다는 거예요. 을 건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내 건 줄 알고 정한테 팔았는데 얘가 얘한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누가 승소했다고요? 갑이. 그러면 이거 팔 때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선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하는데 손해배상은 정이 언제일 때만 하면 돼요? 선일 때만 해주면 된다. 그게 사례 문제로 나온 거고요. 3번. 갑은 을 소유 토지 20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20만 원에서 4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실측을 해본 결과 180제곱미터인 경우, 이거 뭐에 관한 문제? 수량부족이죠. 갑은 선인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 대금 감액이지만 수량 부족은 선의자만 감액이고요. 4번. 갑이 창고가 딸린 을 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창고가 계약 이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 이게 뭐예요?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득이란 말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뭐만 적용한다고 하냐면 담보 책임이죠. 그럼 갑은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니까 선일 때. 자,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 안 되는 게 2개였어요. 그게 뭐야?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2가지죠.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담보 책임에서 몇 문제 나오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문제 나온다고 했더니 흡족한 표정을 짓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 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미 병이 그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 갑이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제한물권. 용익적 제한이죠. 그러면 선인 갑은 을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은요. 대금 감액은 양적인 제한일 때만 나와요. 그래서 수량이 부족하다. 수량 일부가 없다. 일부 멸실 이런 말 때 나오고요. 제한물권 용익적 제한은 질적인 제한이지 양적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 감액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금 감액은 결국 일부 타인 권리 선악불문 수량 부족 선의 이게 끝이에요. 다시 5개 권리하자 중에서 대금 감액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일부 타인 권리 선악불문 수량 부족은 선의자 이게 다예요. 그렇죠? 17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번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 해지한대요? 누가? 매도인이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언제 해지할 수 있어요? 선의일 때. 근데 지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첫째 줄 마지막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악이라면 해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571조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해제한다는 말 나오려면 매도인이 언제일 때만? 선일 때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고 1번 틀렸습니다. 2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이 선악불문이죠. 3번. 이른바 수량지정 매매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함과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자니까 할 수 있고요. 4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뭐에 관한 문제예요? 용익적 제한인 거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5개 권리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아무것도 인정 안 되는 게 2개요.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그건 악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당권 행사니까 576조에 따라 선악불문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 18번. 하자담보 책임에서 틀린 것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를 말해요.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자, 1번은 우리 지난주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죠. 일단 목적물의 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나오는 법률상의 하자. 법률상의 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 선의 무과실을 갖춰야 되고요. 행사 기간은 어떻게 돼요? 6개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고, 그리고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경매에서는 어떤 하자만 묻는 거냐면 권리하자. 자, 2번.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그렇죠? 3번.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담보 책임에서 해제 손해배상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척기한 권리하자는 1년이고 물건의 하자는 얼마예요? 6개월인데 그건 다른 담보 책임, 해제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거고요. 손해배상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로 돼 있어도 손해배상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뭐에 걸린다고요? 소멸시효. 그럼 몇 년까지는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해제는 얼마 안에 해요? 물건에 하자면.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요. 그거 지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에 걸리냐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로 걸린다는 판례죠.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본서 한번 찾아보세요. 판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얼마든지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배제 특약을 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나온 것처럼 하자를 알면서 숨기고 면제 특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줘 놓고 면제 특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4번 그 얘기고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5번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담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매수인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전액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한다라는 게 판례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소유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채무자였고 그리고 채권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돈 못 받아서 경매해서 을이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경락을 받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하자는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 목적물의 하자일 수도 있는데 일단 담보 책임 물으려면 어떤 하자만 된다고요? 권리 하자. 물건의 하자 가지고는 경매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두 번째,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경매 절차가 무효라도 돼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반드시 유효함을 요하죠. 당연한 것이 만약에 경매 절차가 무효면 을은 경락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얘는 경락받은 게 아니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얘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자,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1차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자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얘 거잖아요. 얘께 넘어온 거니까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감액 또는 해제의 책임을 묻고요. 근데 얘한테 물으려고 봤더니 얘가 돈이 없어요. 무자력이에요. 무자력. 그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내가 낸 돈으로 배당받아 갔으니까 그 배당금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채권자에게 물을 수 없고요. 채무자에게 묻는데 채무자가 어떨 때만 무자력일 때만 채권자에게 물어요.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을은 이 소유자인 갑에게 채무자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손해배상 책임은 안 되는 거죠. 손해배상까지 물으면 너무 좀 가혹하잖아요. 얘 물건이 얘한테 넘어가는 건 갑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경매로 넘어가지 얘는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손해배상은 원래 안 돼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알면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청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손해배상까지 간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경매에서 하자고. 그럼 1번. X 토지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인이 선순위 저당권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경락을 받으면 거기 달려있던 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하니까 이건 담보 책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2번.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알면서 이런 말이 나와야 손해배상이고요.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갑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고 했죠.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무자력일 때만.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갑은 X 토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야지 물건의 하자 가지고는 물을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기출문제 좀 볼게요. (321쪽) 이번 우리 기출문제 28회에 나온 거죠.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틀린 것입니다. 1번.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1번 정답이죠.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자는 감액 청구하고요. 2번.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일부 불능이잖아요. 그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득 나오면 안 되고 뭐 나와야 된다고요? 담보 책임. 그래서 대금 감액 이런 게 담보 책임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규정으로 담보 책임이 적용되고.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밑에 5번 환매가 나옵니다. 뭐 환매는 매년 나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닌데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해요. 이거 부동산을 을에게 팔죠. 근데 갑이 팔면서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꼭 다시 사갈 테니까 팔아줘야 돼 라고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러면 환매라는 건 반드시 매매랑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매매와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되고,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오기로 하면 그건 환매가 아니라 재매매예요. 재매매. 그래서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소유권 넘겨줬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갑이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오면 됩니다. 근데 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있었어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중요한 건 한 번 정하면 절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인데 3년 약정을 했어요. 3년 약정을 했는데 5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될 수 없고, 부동산인데 기간을 안 정하면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뭘 줘야 되냐면 환매대금, 돈을 줘야죠. 말로만 뭐 환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환매대금이 얼마냐? 일단 갑이 을한테 뭐 받았어요? 매매대금 받은 거 있고요. 그리고 뭘 합칩니까? 비용의 합산액. 이거 조심하실 점은 이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왜 안 들어간다고 했냐면, 그죠? 얘가 목적물을 돌려줄 때 사용한 이익을 돌려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을의 과실과 갑의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환매대금은 이자가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환매권은 당연히 재산적 성질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 되기도 해요. 재산권이니까. 그리고 이건 무슨 뭐 신분상의 일신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하여 환매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 지분도 환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법이 정하는 거니까. 공유 지분은 독립된 권리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능하고요. 그럼 나중에 얘가 이 목적물 점유 사용하면서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필요비나 유익비를 썼다면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되돌려줘야 되죠. 그럼 뭐는 받아야 돼요? 비용.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둘이 꼭 나한테 다시 팔아줘야 돼라고 약속을 했는데 을이 약속을 어기고 병이라는 애가 많이 쳐준다니까 얘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줘요. 그러면 갑이 을하고 환매 특약했을 때 병한테 가서 환매권 행사가 될까 안 될까요? 이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약정은 둘이 했지. 이건 물권적인 게 아니라 채권적인 약정이에요. 그러면 환매 특약한 거 가지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등기, 그렇죠? 등기란 말이 나와야 돼요. 환매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물으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마음속으로 등기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등기란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등기하지 않는 한 대항할 수 없고요. 그럼 등기를 이제 하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환매 등기를 합니다. 환매 등기는 주등기래요,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에 부기하여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병이 샀어요. 그럼 병은 환매 등기된 거 보고 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바로 누구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되냐면 병에게. 그러면 환매 등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소유자든 저당권자든 전세권자든 환매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환매권 등기 이전에 들어왔다. 이전에 들어왔다면 환매권자가 우선해요? 제3자가 우선해요? 그건 당연히 제3자가 우선하는 거죠. 뭐 환매는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 볼게요. 5번. 321쪽에 5번. 환매에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등기해야 대항하는 거고.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단축된다. 부동산은 5년이에요.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 오랜만에 나대지 나왔죠? 마지막에 법정이상권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다.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근데 이게 민법상의 환매가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이 환매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 환매를 했지만 실제로 매매 대금을 준 게 아니라 이게 빌려준 돈이에요. 차용금이에요. 차용금. 그리고 등기를 넘겨받았죠. 매매를 형식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이건 실제로 매매가 아니라 담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예를 들어 1년으로 정했다. 그럼 이건 실제로 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변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특약으로 원금에 이자 합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돈을 1년 안에 못 갚으면 환매권이 어떻게 되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 누가 가져요? 을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수한 환매보다는 담보 목적으로 환매 특약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환매 규정을 적용할까요? 가담법 적용할까요? 당연히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해서 얘가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뭘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하고 있죠. 뒤에 예상 문제 계속 보시죠. 332쪽입니다. 332쪽에 20번.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 행사할 수 있죠. 양도되고 상속되고요. 2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주어진 문제가 토지예요. 그럼 부동산은 5년이고요. 3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도 갑은 환매 특약 등기 이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환매 등기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번은 옳은 지문이죠. 4번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갑이랑 을이랑 환매 특약하고 환매 등기한 거예요. 근데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등기 달라고 하면 을은 야, 환매 등기가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못 해줘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이전해줘야 돼요? 이전해줘야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5번.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2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그렇고요. 2번.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계약에도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특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요.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그렇죠. 매매계약은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줘야죠. 금전을 줘야 되는데 금전이 아니라 주식이잖아요. 그럼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면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고요. 5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특약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2번 교환계약이 나오죠. 교환계약 그 양이 너무 작아서 요즘에 한 문제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갑이 을하고 X부동산과 Y부동산을 바꾸는 교환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교환계약은 지금 나온 것처럼 유상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고 그리고 가끔 혼동하시는데 요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그렇죠? 이건 교환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교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니까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다. 물건을 교환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문제가 똑같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에는 뭐가 적용된다고 했죠?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식. 쌍무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대가의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교환계약 체결되기 전에 X부동산이 이미 멸실돼 있다. 그럼 무슨 문제예요? 자,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교환계약 체결되기 전에 이미 X부동산이 멸실돼 있다. 원시적 불능이에요. 이 교환계약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만이 문제돼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교환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 성립된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성립은 원시적 불능도 성립은 되는 거예요. 유무효의 문제와 성립과 불성립은 전혀 다른 거라고 했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률행위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X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틀려요.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이에요. 부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라는 것은 최소한 성립 요건은 갖췄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이는 법률행위 성립 이후에만 논의될 수 있다. OX예요. 맞죠? 무효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유효. 근데 왜 멸실됐느냐? 갑의 잘못이 있으면 뭐예요? 채무불행이죠. 그럼 을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전보배상 이런 말 나오고요. 얘 잘못 없이 자연재해로 멸실되면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면 갑은 자기 건물이 불타버렸지만 을에게 Y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계약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환계약에 관한 것만 물어보기에는 5개 지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섞어서 물어보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다 보니까 가치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Y부동산이 좀 비싼 거면 을은 X부동산에 플러스 알파로 돈을 얹어주는데 이 돈을 뭐라고 했어요? 보충금이다라고 했죠. 조심하실 점은 보충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교환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충금을 주기로 하면 이 계약은 매매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죠? 매매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뭐 혼합계약 이런 말 쓰면 틀리고 계약이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보충금은 돈이기 때문에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대금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은 줬는데 보충금을 안 줬어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건 채무 불행이죠. 그럼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교재 볼게요. 2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1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그럼 이거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이죠.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틀렸고요. 2번.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사기 강박할 때 계속 봤던 판례죠. 시가의 묵비, 시가의 허위 고지는 사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고요. 3번.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1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에 미달한 경우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수량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생기겠죠?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득 나오면 안 되고요. 담보 책임만 나오는 거죠. 5번.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낙성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인도해야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자, 기출문제 하나 보고 쉴게요. 요번에 교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된 편이었는데 그 322쪽에 보세요. 322쪽에 6번. 일단 좀 길게 나왔어요. 문제를 보면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하는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환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다르니까 보충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충금 대신에 뭘 인수하기로 했다고요? 채무. 채무를 저당 달린 걸 떠안기로 했다는 거죠. 1번. 교환 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 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계약 체결 후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의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문제?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된다. 2번은 옳은 질문이에요. 2번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번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XY 부동산을 교환하는데 얘가 더 비싼 거라서 얘가 뭘 얹어준다고요. 보충금. 근데 보충금 대신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3억짜리 예를 들어 저당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이 갑이 이 Y 부동산을 받고 얼마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3억. 그러니까 보충금이 3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사이의 교환 계약의 이행이라는 것은 서로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3억 원을 직접 지급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3억 원은 병한테 줄 거지 을한테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계약은 일단 이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넘겨주면 자기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봤더니 돈을 끝까지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대신 변제했다. 그럼 얘는 보충금을 지급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이건 채무불행이에요.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예, 계속 볼게요. 3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하자 있으면 담보 책임 서로 부담하고요. 4번.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을은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번 맞죠? 틀렸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요. 같은 판례야. 같은 판례. 그러니까 요즘 이 사건에서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갑은 을에게 뭐만 넘겨주면 의무이행을 한 거예요. X 부동산을 넘겨주면 의무이행을 한 것이다. 그러나 얘가 끝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을이 대신 변제해버리면 갑은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죠.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시가의 허위 고지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했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